청년 문제는 그렇습니다. 네. 그 북한이 2030 세대의 문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조선인민군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사람은 2030 세대입니다. 맞습니다. 말되네. 국경 경비대 그리고 군사분계선 지역에 나와 있는 청년들. 그렇죠. 예? 그러면 2030 세대가 들고 일어나서 다 남한으로 넘어와야죠.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위협이. 장마당 맞죠. 세대가 나라를 지키고 있는 네. 거예요. 거기. 장마당 세대가 나라를 지키고 있는데 그 장마당 세대는 안 와. 안 오고 국산 온다리 김구명이 같은 애들 오는 거라는데요. 아 정작 군대 안 간 사람들이 대다수. 아 그렇죠. 보십시오. 북한이라는 사회를 이렇게 아니, 네.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저희 인사 먼저 드릴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희 와이와이북 또 여러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반가우시죠? 네. 저희도 지금 이제 4명 모여서 여러분 보시기에도 아마 든든하실 거예요. 이제 연희 씨 또 바쁜 일 정리되시면 또 같이 하면 5명이 더 화기애애하게 또 더 풍부한 내용을 조금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커트고요. 우리 강철 씨 인사. 예, 안녕하십니까. 홍강철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동문선입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유영호입니다. 네. 그래서 뭐 대표님이 또 많이 골라주시고 요즘은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중앙방송 그동안 뭐 반북 유튜버들 뭐 이런 것도 다루다가 야 우리도 좀 수준을 높이자 우리 급이 안 맞는다 그래서 하면서 이번엔 남북의 창인데 이제 뭐 요즘 전국이 그렇다 보니까 이제 4.27도 북이나 남이나 큰 뭐랄까 세레모니 큰 행사 없이 좀 조용하게 지나갔고 그러면서 이제 북에서는 내부적으로 청년 세대에 대한 사상 단속이 강화되고 심해지고 있다. 뭐 이런 주제의 방송이 한번 나왔어요. 우리 동 선생님 한번 좀 발제를 해주시죠. 좀 골라주셨는데. 네. 아, 네. 이제 여기서는 지금 나오는 게 그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인간 개조란 말이 여기서 처음 등장한다. 요 청년 세대 사상 단속을 네네. 인간 개조 사업이다. 그걸 지금 나오면서 지금 기강 잡기라고 지금 청년들이 기강 잡기라고 지금 그럼 뭐 기강이 나오거든요. 흐트러졌다는 뜻이겠네요. 지금 북에 청년들이.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 그런 것 같아서 말씀하시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다음에 좀 많이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인간 개조가 지금 처음 나왔다고 하면서 처음부터 지금 북에 대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간 개조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받아들이는 어감이나 여러 가지 안 좋으니까. 근데 이게 뭐 사실 그러니까 팩트 체크부터 조금 잘못됐다고요. 김정은 대 인간 개조라는 말이 처음 나온 게 아니라고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아니죠. 요런 말씀 그러면 홍강철 님도 북에 있을 때 좀 많이 들어보셨어요? 예, 자연개조, 사회개조, 인간개조 그건 늘 하던 말이죠.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잘못된 길에 쉽게 빠져들 수 있습니다. 신천은 검은 물이 저들죠. 네? 신천은 검은.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우리랑 말하면 안 되는데 예, 북에서는 그 사람은 누구나 잘못된 길에 쉽게 네. 빠져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단히 사상적으로 교양하고 이렇게 개조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북에서는 개조라는 말을 큰 거부감 없이 네, 그렇죠. 쓰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용어 차이도 일상적으로. 있고. 네. 그러니까 네. 교양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뭐 좀 전에 말할 때 자연개조 그럼 다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근데 우리가 사물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상대가 누군가가 좋은 의미로 교양이라는 차원에서 좋은 의미로 개조를 한다는 건데 여기서는 사상을 바꿔버리는 완전히 이 지배자의 네, 의도에 여기에서, 맞게 네.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 방송에서 얘기한 건 그거예요. 청년들이 그 고난행군 시대에 태어난 그 시기를 겪은 청소년들 시기 어린 시절에 소위 장마당 방송에서- 세대 네.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그 고난행군 시대 장마당 세대들이 자본주의 물을 많이 먹고 여기서도 그런 표현을 쓰죠. 남쪽 드라마들 많이 보고 뭐 이러면서 사상이 흐트러졌기 때문에 그런 사상을 단속한다. 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로 하고 있고 여기서 또 거기 나오는 그 출연진 한 그 교수분들은 한 분은 이제 청년들이지 네. 그
나라보다는 개인을 더 중시하는 사고방식이 생겼다. 공동체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 그러니까 그 장소히 말하는 장마당 세대가 그런 거다. 그래서 또 뭐 이번에 청년동맹 그 명칭을 그 김일성, 김정일 사회주의 청년동맹이라는 명칭을 사회주의 애국청년동맹이라고 이름을 바꾸는 거 보면서 선대 수령의 이름이 빠지고 사회주의가 다시 포함된 건데 이거는 뭐 누누이 방송에서 항상 그러죠. 정상국가를 지향해온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사회주의 정상국가. 그래서 뭐가 정상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방송에서 항상 말하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그 개조라는 말에서 조금 이제 반감을 갖는 게 그거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이 이제 경험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누가 뭐 당에서 혹은 고위층에서 나와서 의도적으로 너희들 지금 잘못됐으니까 이런 식으로 다 바꿔라고 어떤 강요 아닌 강요 그런 식으로 바꿔간다 개조한다 이래서 우리들이 반감을 갖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말씀은 뭐 총화라든지 여러 가지 교양에서 상호 비판하면서 얘기하면서 방향을 우리들이 공동체에서 잡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그건 같은데. 아니고요. 김일성 주석이 네네. 이런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한 70년대쯤 되거든요. 70년대 초였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혁명의 관행은 변하지 않았다. 혁명의 관행은 변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혁명의 1세, 2세들은 이제는 나이가 많고 그리고 혁명의 3세, 4세는 아직 모른다. 혁명이 무엇인지 우리 사회주의가 무엇인지 궁극적으로 우리가 달성하자고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모른다. 그리고 고생을 하지 못해봤다. 혁명의 3세, 1세, 2세는 누굴 말하는 거냐면 혁명의 1세는 항일무장투쟁에 참가한 사람들 2세는 전쟁에 참가한 사람들 전후복구 건설까지 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3세는 70년대 우리 또래를 보고 3세, 4세 하는 겁니다. 70년대, 80년대 태어난 사람들. 그다음에 혁명의 5세, 6세가 이제 지금 말하고 있는 장마당 세대라고 말하는 친구들이죠. 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혁명의 1세, 2세들이 3세, 4세들을 이끌어왔던 거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쵸. 우리가 그 궁극적으로 도달하자는 목표는 뭐다. 우리는 이런 사회를 만들자고 한다. 이렇게 교양을 해왔던 겁니다. 1세, 2세가. 그래서 3세, 4세가 그렇네 하고 나쁜 물에 들지 않고 정말 그 사람다운 좀 깨끗한 생활을 해왔던 거죠. 그래서 혁명이라는 걸 계속해서 이어갔던 겁니다. 발전하는. 예. 그런데 이제 혁명의 5세, 6세가 이제 김정은 위원장하고 함께 이제 그 북한 사회 중추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혁명의 5세, 6세들에 대한 사상교양 사업을 3세, 4세들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교양하는 겁니다. 어머니가 딸을 교양하는 거고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교양하는 거죠. 이걸 보고 인간개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고. 그러면 아니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럼 북에서 말하는 우린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혁명이고 이게 올바른 사회야라고 하는 게 뭐 좀 우리가 쉽게 이해할 만한 뭐 포인트가 좀 있을까요? 그렇죠. 그거 제가 늘 이렇게 방송 때마다 네. 이야기하는 건데 북쪽이 만들자고 하는 그 사회는 어떤 사회냐면 무상치료, 무료교육, 그리고 무상거주, 우리 흔히 사회에서 말하는 그 복지죠. 예? 이런 게 실현된 사회, 인민대중이 중심이 되는 사회. 이런 사회가 북쪽이 만들자고 하는 사회입니다. 관료주의 사회 아닌 거. 예? 이런 사회가, 그런 사회를 배격하고 인민대중이 중심이 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자는 게 북쪽의 기본 목표죠. 그게. 그러니까 모든 물질 부가 다 인민 거죠. 정치, 경제, 문화도 다 인민들일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내 거다라는 네, 주인 그렇죠. 의식. 내 거다. 네, 그 다 주인 의식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이렇게 투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움직일 수가 있는 그 잠재 조건이 있죠. 그 건전하고 아주 그 훌륭한 그런 사회 문화를 만들자는 거죠.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거를 유영호 대표님은 대한민국에 계속 사시는 분으로서 이게 많이 와닿으세요? 공부하시면서 어떠세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회를 지향하는 거죠. 네, 북북이. 그렇죠. 어쨌든 네. 공산주의를 하겠다고 했던 것 자체가 처음부터. 그래서 제가 자주 말하는데 좀 전에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사실 이 말은 불경에도 나오는 말이에요.
네. 불교에서 나오는 거 좋은 말 아니에요. 전체는 예를 들면 공동체가 참고로 있고 달탄양의 삼총사에도 나오고. 네, 맞습니다. 불교에 다 좋은 말인데 북에서 이 말을 쓰기 때문에 나쁜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근데 북에서는 그 헌법 63조에서도 이거를 규정하고 있는 거고, 공화국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네. 수행된다 그래야 되나, 뭐 행해진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좋은 말이면 뭐 받아들이면 그리고 좋게 생각하면 되는 것인데, 이것이 한 개인의 인권, 뭐 개인의 자발성들이 억눌리는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여기서 이제 보도라 그래야 하나, 그렇게 많이 공격을 하죠. 분을 몰아가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청년들의 그거를 청년들이 장마당 세대가 홍광조 씨가 했던 그 장마당 세대들이 이 잘 되도록 부모들이 이끌어가고, 그거를 표현이 이제 거기서 인간개조라는 표현이 나온 건데, 그것을 이제 단속한다, 사상 단속한다, 이런 식으로. 아니요, 제가 실질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단속한다든지 통제한다든지 개조한다는 건 이제 우리가 만든 말이고, 그렇죠, 아니, 그렇죠. 예, 나쁜 의미로 말씀하시죠. 제가 실제 이거 살아온 경험을 이야기하면, 네. 제가 지금 이게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제 뭐 말하자면 그 비날론 공장에다가 석회석을 빨리 공급해 주기 위해서 이제 전투를 벌리는데, 내가 그 별투 꼰뼈 운전을 하겠다고 탄원에 가거든요. 거기 가서 생산을 하는데, 내 집에 있는, 저는 저금시킨 돈도 없습니다. 우리는 저금시킨 돈이 없어도 그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러나 전투 현장에 가져가고 국수도 해서 그 전투원들한테 다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쌓여놓고 살지 않아서도 항상 그런 심정으로 그걸 다 해가지고 가서 그날 전투에 참가한 모든 전투원들한테 다 점심 식사를 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그 참가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자기가 성심성의로 나라에 바치면서 그 전투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데 자기 몸 다 바칩니다. 그럼 나도 거기서 그때는 또 그때 제가 직명 현장 했거든요. 네. 시집을 가가지고 그리고 또 그 젊었을 때는 사료청 현장에서도 그렇게 하면서 그 전투를 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 입당 문건까지 또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전투를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일심동체가 돼가지고 나라 일을 위해서, 그것이 자기 일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 허심탄회하게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는 그런 걸 저는 생각하면, 여기는 지금 많은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걸 지금 위해서 일하고, 그게 대단한 또, 것처럼. 네네.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이 자기 그 물질적 부를 위해서 출근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하고 정반대라는 거, 완전히 그게 아니라는 거. 국가는 좀 다르지 네네. 않느냐. 그렇다는 거. 저는 그래서 그걸 동선생님이 그 방송으로 말씀하신 거 말고 여러분이 좀 만나보시면 좋은데, 코로나 시국이라니까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이게 대한민국 사회가 이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 이제 그런 마음에서 이걸 좀 고르신 것 같아요. 이제 지난 방송에서 어르신들 혼자 돌아가시는 거, 이런 것들이 과연 뭐냐, 지나친 개인주의, 우리가 마치 개인주의가 최대 지고의 선인 것처럼 뭐 합리주의, 개인주의, 뭐 자본주의 가지고 이 나가는 사회가, 우리 한번 북이라는 좋은 이웃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악마화해서 보지 말고, 북이라는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장단점을 봤을 때 대한민국 사회의 문제점도 우리가 비교하면서 좀 배울 수 있는 거고, 그 중에 하나가 나오는 게 공동체가 개인을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개인을 위하고 개인과 공동체가 좀 상생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조금 살면서 보신 게 아닌가. 그리고 유영호 대표님은 대학교 때 꿈꾸셨던 것 같고, 공부하시면서 조금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북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시는 것 같고,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배워보자. 그래서 이 인간개조라는 말은 말이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리고 안타까운 우리 청년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적 인간으로 지금 개조돼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매몰돼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쇼핑 중독에 걸려서 뭐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뭐 빅브라더 같은 어떤 자본주의 어떤 시스템에 개조돼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다고 하면 이 개조라는 말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향성이라든지 우리가 어떻게 바꿀 거냐, 뭐 이게 문제지, 사람이 계속 교육받고 교양하면서 변화해가는 건 똑같은 게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가져오신 게 항일혁명 시기에도 뭐 왕촌장과 왕서방 뭐 이런 일화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왕촌장과 왕서방처럼 뭐 이 사람들이 친일하던 사람들인가요?
뭐 이런 사람들이 좀 변하는 뭐 그런 얘기인가요? 좀 소개를 해주세요. 신일이라기보다는 네네. 그 뭐라 하냐 만주국이 말단 관리했죠. 만주국의 만주국의 말단 관리. 네. 그다음에 그 관리. 전리막 운동이 세차게 일어날 때 그때 당시 그 리순자 농촌에서 리순자 그분이 인간 개조의 새로운 그 붉은 선동원이 됐거든요. 그때 그 수령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 개조 사업을 정상적으로 이렇게 계속 우리는 그러니까 사회 구조가 체계적으로 네, 네. 이제 지도자부터, 네, 그러니까 네. 김주석부터 해서 이런 그 개인들의 어떤 뭐라 그럴까 교양 뭐 이런 것들에 좀 집중을 한 것 같아요. 네네. 기본은 그런 거죠. 인간은 사이와 집단을 위해서 네. 누구나 살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북쪽만 쳐다보면서 저쪽은 전체주의 사이기 때문에 저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지. 우리 남한에서도 보게 되면 사이와 집단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합니다. 왜? 어떤 형태. 비록 나쁜 표현이긴 하지만 일베만 보죠. 일베의 조직을 위해서 걔들은 어떻게 합니까? 네? 이렇게 남한의 일베도 사이와 집단을 위해서 무슨다는데요? 윤석열이 검찰 조직을 위해서. 네, 윤석열이 검찰 조직을 위해서 그 싸운 것처럼 민주당이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것처럼 갖고 같은 겁니다 이게.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런데 네. 북쪽 사람만 딱 그런 것처럼 말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왜 자기를 모르는지 몰라 이게 사람들. 자기를 알아요. 인간 본성은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다 똑같습니다. 이게 목적이 어떤가 하는 거죠. 그렇죠. 예? 맞아요. 윤석열이는 검찰을 지키기 위해서, 예? 검찰이라는 집단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북쪽 사람들은 목적이 다른 겁니다. 우리 집단을, 그러니까 북쪽 사회를 지키고자. 그러니까 그 북쪽 사회를 지키는 게 뭐냐? 우리 인민들이 중심이 되는 이런 사회를 지키자. 자기 사회를 이런 지키기 위해서. 목적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어느 정도 오픈 마인드하고 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또 그 조직이 진짜 그 조직 이기주의에 빠져서 지금 뭐 검찰이라든지 특정 대기업들이 뭐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러면 정말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북은 대가족 사회라고 그래서 대가족 사회라 그래서 점점 그 공동체를 확장해 가면서 이것이 크게 나가면 뭐 대북 제재 이런 게 풀리고 하면 결국 인류 사회가 그 하나로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서로 싸우지 않고 공동의 번영 뭐 이런 것들이 북을 우리가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렇게 특별한 유별난 단체나 조직으로 봐야 될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보십시오. 우리 왈가왈부를 그 지지해주고 후원해주시는 분들, 예? 그분들도 우리 왈가왈북이라는 이런 집단을 위해서 인정합니다. 예, 후원해주시고 하시는 거죠. 그렇겠네요. 개인적이거나 네. 자기 이속만 생각하는 소위 자본 이용호 대표님 경제학과 나왔어요. 그 합리적인 인간 뭐 이런 토대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 전제가 그리고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보수 쪽에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 구구, 예? 그쪽도 같은 거죠. 정강훈이 주위에 뭉치지 않습니까? 거기다 그다음에 돈 주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그 사이가 있기 때문에 집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충성하는 거죠. 근데 그런 건 하나도 뭐 그거는 문제 안 되고 문제 안 되고. 북한 사람들은 문제가 되는 그러게 겁니다. 말해. 그리고 이제 그 집단이 추구하는 바 그리고 집단이 그 힘을 갖고서 행하는 행태가 다른 사람들 죽이자고 이렇게 달려들면 우리가 이제 욕하게 되는 거고 그건 네. 아니다라는 그렇죠. 거죠. 예. 그렇죠. 그런 데서 좀 그 목표가 다른 겁니다. 좀. 그러니까 이건 고의적으로 지금 하려니까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지. 이건 정말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있다는데요.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있고 정말 좋은 일을 위해서 돈을 쓰고 싶고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좋은 일을 위해서 돈을 쓰고 싶고 하지만 그걸 네. 우리도 가지고 있으면서 북한만 그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이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는 뭐 우리 공부하면 그러거든요. 철저하게 사람들을 원자화시키고 협동하지 못하게 하고 뭐 이래야 이제 통치하기 편하니까. 그런데 우리 그 왈가왈부에 후원해 주시는 거는 정말 좋은 일에 돈 쓰시는 겁니다. 열심히 후원해 주십시오. 네. 열심히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네. 지금 사회주의는 이제 그 말하자면 공동체가 전체주의지만 이 지금 자본주의는 전체주의를 지금 파괴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 네, 어떤 네, 네. 그 그러니까 공동 우리의 삶을. 네네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 개조라는 말이 가로치고 이제 여기서 또 이 방송에서 의도하는 건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김정은 위원장 지금 총비서가 됐죠. 김정은 총비서 시대에 인간개조라는 말이 처음 나왔고 청년들을 중심으로 지금 사회가 동요하고 있다. 이러면 이 해묵은 어떤 북한 붕괴론 같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지금 네. 얘기하신 대로 그게 아니라 1세대, 2세대는 3, 4세대에게 그리고 3, 4세대는 또 5, 6세대에게 우리들의 어떤 정신 같은 것 우리가 뭐 물려줘야 고조선 한다. 시대부터 뭐 홍익인간 배우듯이 그러면서 아마 가져오신 게 이제 왕촌장과 왕서방 이야기 뭐 이런 얘기들을 쭉 가져오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전리마 운동도 있고 이렇게 북한에서는 세계적으로 내려오면서 그 교양을 합니다. 또 그걸 이뤄서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네. 요즘 그러니까 젊은이들, 청년들에 대해서 그들이 올바른 모습으로 사회와 나라와 네. 조국을 위해서 올바른 모습으로 커나가기를 바라는 거는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도 마찬가지.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러네요. 네. 어느 나라나 다 청년 세대가 청년 세대들이 그렇죠. 아주 역동성 있고 아이들이 올바르게 크길 바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여기서도 그런 것의 일환으로 뭐 청년 대회를 하고 뭐 그들에게 어떤 이런 방향으로 청년들이 살아야 되고 뭐 의미 있음 이렇게 살아야지 의미 있는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윗세대들이 교양하는 거에 대해서 여기서는 꼰대라고. 꼰대라는 거고 뭔가 아이들의 자유를 청년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참 문제인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거 놓고 보면 우리가 그 전번에도 북한에다가 이렇게 이런 자본주의를 너네 따라 배우라 하는 거나 같은 겁니다. 보십시오. 그 김정은 위원장께서 그 지금 장마당 세대 지금 그 청년들이 지금 그거 때문에 지금 골치머리를 앓고 있다고 지금 이렇게 하면서 지금 그 기강 잡기를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장마당 청년들이란 건 우리는 그건 알지도 못하는 거고 이렇게 너네 지금 청년들이 지금 이렇게 하니까 너네들 이거 말 듣지 말아라 그래야 너네 어쩐다 이렇게 지금 그 유포식으로 지금 하는 거나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뭐 그렇게 나레이션이 나오네요. 뽑아주신 거는 극심한 경제난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장마당 세대가 네네. 김정은 체제의 새로운 위협 요소로 떠올랐다. 네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사실은 뭐 이게 97년 이후로 우리가 IMF 겪으면서 대한민국 사회가 큰 뭐랄까 어려움을 겪었고 이제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는 게 경제적인 거는 돈은 다시 벌면 되지만 우리의 어떤 공동체가 깨지고 서로를 믿지 않고 그리고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뭐 의미라든지 사는 거의 의미는 뭐야? 뭐 이런 것들을 뭐 저도 그 뭐 자기배서 유해 그런 것들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땐 고민이라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예 그거 없이 무조건 생존해야 된다라고 사람들을 계속 협박하는 이런 문화. 여기가 이게 그래도 이거는 좀 너무 심하지 않느냐. 그래서 네. 안타까워서 아마 네. 조금 이런 공동체 이거를 같이 한번 생각해보자 가져오신 것 같아요. 네네 그랬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그리고 청년 문제는 그렇습니다. 네. 그 북한이 2030 세대의 음. 문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조선인민군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사람은 2030 세대입니다. 맞습니다. 말되네. 국경 경비대 그리고 군사분계선 지역에 나와 있는 청년들. 그렇죠. 예? 그러면 2030 세대가 들고 일어나서 다 남한으로 넘어와야죠.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위협이. 장마당 맞죠. 세대가 나라를 지키고 있는 네. 거예요. 이게. 장마당 세대가 나라를 지키고 있는데 그 장마당 세대는 안 와. 안 오고 국산 온나라기 김구명이 같은 애들 오는 거라는데요. 정작 군대 안 간 사람들이 대다수. 그렇죠. 보십시오. 북한이라는 사회를 이렇게 아니, 네.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여러분들이 북을 변화시키고 싶다, 자본주의화 시키고 싶다 해도 제대로 이해를 해야 그들과 그렇죠. 대화가 되고 네. 약한 점을 찾아서 뭘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이런 식으로 잘못된 분석, 잘못된 공격을 하면 여러분의 목표도 얻지 못할 뿐더러 뭐 남북화해 이런 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북에 대해서 좀 제대로 이해를 하자. 그러려면 지금 가져오신 이 에피소드는 요즘 그 핫한 세기와 더불어에 나오는 에피소드인가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북의 혁명 1세대, 2세대 물론 우리는 뭐가 있을까요? 뭐 이승만 세대, 박정희 세대 이렇게 되나요? 좀 슬프네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같이 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세기와 더불어 얘기를 우리 또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방송에서는 우리가 그 얘기도 조금 나눠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북에 대한 얘기는 이런 어떤 그 에피소드라고 말씀드린 일화 같은 것들이 많이 있으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예, 예.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